안녕하세요. 1월에 이어서 이번 달 2월에도 여러분을 찾아온 예상 적중 강의의 신촌 파고다 RC 강사 천성배 강사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저번 달에 제가 얘기를 했던 표현들이 다행히도 많이 1월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조금 더 기분 좋게 이번 원고를 또 준비를 했고요. 자, 이번 달에도 제가 생각하는 이번 달에 나올 만한, 나온 지 조금 됐는데 이게 굉장히 자주 나올 만한 그런 문제들, 정말 이제 출제가 될 시기가 임박한 그런 문제들을 추려가지고 좋은 문제 30문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1시간가량의 예상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 배운 표현들은 시험장 가기 전에 꼭 다시 한번 훑어보고 가시면 분명히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히 준비한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따라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문제로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품사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품사 문제고요. 여러분이 이걸 풀었었을 때 보통 마음이 급하신 분들일수록 품사 문제를 해석을 안 하고 굉장히 빠르게 예를 들면 더 뒤에 명사 이렇게 풀라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느꼈겠지만 지금 채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답은 명사인 with가 아니라 widening이 정답인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과연 A가 아니라 D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가 수식어구를 다 걷고 나서 보면 굉장히 명확해지겠지만 어쨌든 수식어구를 걷고 나면 남는 이 더 플러스 빈칸은 당연히 명사, 즉 주어 자리가 돼가지고 주어로서 들어가야 되니까 명사가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이 주어가 6개월 걸릴 것이다 라는 일종의 문장의 뼈대가 보일 겁니다. 자, 그럼 주어니까 명사 골라야 되는데 명사가 여기 버젓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wider는 wide가 비교급된 거기 때문에 형용사 품사고요. widerly는 당연히 ly로 끝나니까 부사입니다. 그러면 결국 B하고 C는 명사가 아니니까 탈락을 시킬 수 있겠지만 A는 당연히 명사니까 보통 정답 후보로 남겨두시죠. 정답 후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답으로 적으신 분들이 대다수였단 말이에요. 근데 widening도 명사니까 얘도 생각을 했어야죠. A하고 D하고 두 개를 같이 봤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차이는 뭐냐면 width는 이 넓이, 길이라는 뜻이고요. widening이라는 것은 확대나 확장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명사였기 때문에 A만 볼 것이 아니라 D도 좀 해석을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거죠. 자, 해석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이 폭이, width는 폭인데, 자, 폭이 6개월 걸릴 것이다가 맞아요? 이 길이가 6개월 걸릴 것이다가 맞는 말입니까? 뭐, 길이가 너무 길어가지고 거기서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6개월이 걸리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widening, 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그죠? 하는 그 확장이 6개월 걸릴 것이다 라는 이 확장에 대한 얘기니까 정답은 해석상 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가 포인트였습니까? 품사 문제지만 좀 A하고 D, 가능한 명사 두 개를 가지고 해석 차이를 좀 봤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많은 분들이 widening 같이 ing로 끝나는 단어는 너무 또 동명사로만 인식해서 뭐뭐 하는 것 막 이렇게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굉장히 여러분 와닿을 겁니다. 자, shop이 있고요. shopping이 있어요. shop하고 shopping하고는 명사 대 동명사가 아니라 그냥 두 개가 해석이 다른 각각의 명사죠. shop은 가게 상점이고 shopping은 쇼핑이고, 그죠? 아니면 ticket, 티켓팅 이런 겁니다. 티켓은 글자 그대로 종이로 된 티켓을 말하는 거고 티켓팅은 매표나 발권을 뜻하는 단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미 차이를 좀 생각을 해서 문맥에 맞는 걸 넣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좀 해석이 중요했던 품사 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그대로 이어서 품사 문제입니다. 품사 문제인데 이번에는 해석보다는 문법이 중요했던 문제였죠. 자, 이런 건 뭐냐 하면 똑같아요. 제가 일부러 태반을 똑같아 비슷한 걸 1, 2번에 배치를 했는데 문장의 주어 자리가 빈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로서 명사가 또 역시나 들어가야 된다는 건 뒤에 구조 쫙 보시면 다 수식이고 이것도 전치사 수식이니까 동사가 들어간 거 딱 보는 순간 오케이 주어 자리니까 명사겠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사를 기준으로 지금 주어이자 명사를 찾는 건데 명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보기가 그나마 까다롭게 출제가 된 거죠. 자, 근데 왜 정답이 A입니까? 다른 것들 다 단수인데 보시면 are이라고 복수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주어 동사의 수일치 문제로서 정답이 복수인 A가 되고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쉬운 문제였어요. 이건 이제 비교적 쉽게 제가 준비한 문제긴 한데 이 문제를 준비한 이유는 응용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응용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란 말이죠. 어떤 걸 제가 응용을 해볼 거냐면 솔직히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 그죠? 주어가 복수 are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익 출제위원이 조금 더 어렵게 문제를 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are를 주지 않고요. 오히려 중립적인 동사를 줘요. 수일치를 못 보게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will be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미래 시제를 준다든지 해가지고 이 조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일치 볼 수가 없죠. 이게 단수냐 복수냐 갖다 will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일부러 줘가지고 문제를 내면 출제위원이 조금 더
노림수를 내고 문제를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이제는 will이기 때문에 이게 단수냐 복수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 명사 그 자체의 특징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 report나 reporter라는 이 명사는요. 보이다시피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면서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를 인식하는 단수 가산명사라 불리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단수 가산명사는 앞에 어나 더 따위를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즉 관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사 한정사 따위를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단어가 돼서 이 빈칸에 들어가게 되려면 더나 어가 앞에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빈칸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B하고 D는요. 자, 그래서 얘는 탈락탈락 되는 것이고요. to 부정사 아니면 동명사, reporting이라든지 to report 같은 경우는 이 자체가 어쨌든 간에 주어로 쓰이게 되면 단수 취급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얘네가 아무거나 들어오든지 간에 해석 상관없이 일단 is, 그죠? 단수가 중요하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will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해석이 그냥 안 잡히는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는 것이 들어가기엔 해석이 안 잡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목적어가 또 준동사 뒤에 목적어가 응당 와야 될 것이 없기 때문에 뭘로 해도 C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차피 will be라는 일종의 중립식으로 나와도 정답이 될 만한 건 A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복수는 앞에 당연히 어가 아예 없어야지, 이건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더 같은 경우는 어때요? 더 같은 경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쭉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report만이 이 빈칸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더나 없을 때요. 자, 그래서 정답은 그렇게 돼서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 문제나 세 문제 풀었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보기를 좀 응용해 가면서 이렇게 출제가 되면 어떨까라는 응용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단복수 문제 꼭 나올 겁니다. 단복수 문제는 거의 매회 꼬박꼬박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잘 받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 어휘 문제를 준비했어요. 어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개인적으로 punctual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잘 나오는 단어인데 안 나온 지는 또 꽤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조만간, 이번 달이 굳이 아니더라도 다음 달, 다다음 달 조만간 임박해서 나올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잡아볼게요. 이 punctual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시간을 잘 지키는, 시간을 잘 엄수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내일의 세미나가요, 9시에 9시 정각에 시작이 된대요. 시작을 한대요. 자, 그래서 참석자들이요,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punctual이라는 단어가 딱 들어갔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간을 엄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해석이 되면서 너무너무 깔끔한 문맥이었단 말이에요. 반면에 참석자들이 뭐 진보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든지 뭐 즉각적이 되기 위해 갑작스럽게 되기 위해 절대 말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punctual이라는 단어 제때 제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엄수하는, 즉 on time 정도의 개념으로서 좀 이 기회에 잘 봐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네요. punctual 꼭 기억하시고, 얘가 명사가 될 때도 잘 출제가 되는데 punctuality, ity 붙이면 그건 또 명사형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사는 뭐겠어요? punctual에 ly 붙이면 punctually, 그런 것도 부사겠죠? 그래서 다 품사에 대한 변형으로 punctual 시리즈 좀 이 기회에 좀 잘 알아뒀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지금 여기 좋은 거 나와가지고 이 sharp라는 단어가 지금 나왔는데요. 여러분 sharp라 그러면 뾰족한, 뭐 급격한 이렇게 형용사를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처럼 부사로서요. 9시 sharp, 정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뒤에 오면서 sharp라 그러면 딱 그 시간 정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출제위원은 또 뭘 주겠어요? sharp냐 아니면 sharply냐 이런 걸 또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당황하지 말고 부사대라고 또 sharply 고르지 말고 해석차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harp 정각이냐 sharply 뾰족하게 아니면 급격하게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정각이라는 뜻만 지금 말이 맞겠죠.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자, 또 어휘 문제를 준비를 했어요. 이번 어휘 문제 단순히 해석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뒤쪽에 있는 전치사가 중요했던 문제를 제가 출제를 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팀장들이요. 팀 리더들이 자, 이렇게 해야 된대요. try to 이렇게 하는 걸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를요? workshop attendees, 워크샵 참여자들. 자, 여기서 중요했던 건 뒤에 있는 이 from이었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여서 여기 있는 동사들 중에서 지금 이렇게 쓰이는 거죠. 정답이었던 이 prevent가 바로 prevent A, from B로 쓰여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A를 B로부터 방지하다, 예방하다. 그러니까 A가 B 하는 것으로부터 방지하다, 예방하다라는 표현에 prevent A from B를 좀 일종의 좀 묶음의 개념으로 좀 이렇게 좀 잡아놨어야지 이런 거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휘를 외울 때는요, 그 한글 뜻만 외우는 데 집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전치사랑 세트로 쓰여지는 것들이 있으면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 팀장들은요, 방지하다, 자,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를요? 이 워크숍 참여자들로 하여금 반복하는 것, 그죠? 이 A로 하여금 이거 하는 것으로부터 예방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크숍 참가자들로 하여금 서로의 커멘트를 반복하는 것으로부터 방지하는 것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면 이제 회의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굉장히 비효율적인 워크숍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하여금 안 되게끔 좀 방지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prevent A from B의 구조가 지금 해석 쭉 이어가 보시면 딱 맞았던 그런 문맥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from만 보고도 이거 prevent A from B겠는데 라는 좀 감이 좀 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치사와 같이 쓰이는 타동사는 또 그 자체를 많이 여러분이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이 나는 건데 이 문제랑 관계는 없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우리 많이 나오는 거. assist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출제가 돼요? assist 나왔다 그러면 A in B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A가 B 하는 것을 도와주다 이런 식으로 I assisted my student in studying 뭐 이런 식으로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런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동사들 같은 거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자 가다 보면 또 이런 표현도 나올 겁니다. attribute라는 표현도 잘 출제가 되는데 attribute가 나오면 또 A to B가 쓰여가지고요.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attribut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자 이런 것들 예문은 어차피 가다 보면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전치사들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면 쓰이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치사가 좀 세트로 합쳐가지고 암기를 해두시면 토익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잘 될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이 기회에 좀 봐두세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트예요, 세트. 그래서 제가 좀 나름 이렇게 번호가 가면서 테마가 겹치게끔 좀 문제를 구성을 해놨는데 이 뒤에 to하고 어울려 쓰이는 이 relevant라는 표현을요,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잡아두시냐면 relevant to라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전치사처럼 쓰이는 표현이다 이렇게 잡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relevant to하고 그 다음에 related to하고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related to, relevant to, 그 다음에 relating to. 자.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동의어입니다. 동의어가지고 뭐뭐와 관련된 이렇게 해석이 쓰이는 하나의 전치사 표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좋아요. 뭐뭐와 관련된. 그래서 이 부분 해석이 뭐예요? 각 직책에 관련된 교육 비디오가 되는 겁니다. 각 직책. 이 실험실에서요. 2층에 이 회사 도서관에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 각 직책에 관련된 교육적인 비디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뭐와 관련된이라는 의미의 relevant to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좀 세트로 전치사 세트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은 빈칸이면 지금 다른 걸로서 related to라든지 relating to가 보기에 있다 그러면 걔도 정답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선생님 만약에 그러면 A가 related가 나오고 B가 relating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두 개를 갖다 여기서 물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두 개가 다 동의어기 때문에 그럼 정답이 두 개가 돼버리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얘는 뒤에 ED냐 ING냐 구별이 없이 그냥 to를 받으면 똑같은 표현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걱정할 것이 없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6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좀 노리고 있어요. 여러분, 나올 때가 진짜 됐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어갖고 저도 막 이제 안달이 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strive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나올 때가 진짜 됐거든요. 자, 우리가 이 에이전시에서의 우리가 자 strive라는 단어 자체의 뜻은 노력하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strive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이 토익에서 어휘를 외울 때요. 노력하다라는 한글 뜻만 외우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항상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좀 잡아두셔야 돼요. strive가 쓰인 이상 뒤에는 to 부정사가 온다. 이렇게 좀 알고 있어야 제대로 토익 준비가 잘 되게 될 겁니다. strive to 부정사는 무조건 그 자체를 외워놔야 되는 표현이에요.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로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strive가 나온 이상 사실상 지금 눈치챘겠지만 빠르게 A 아니면 C로 좀 시선이 좀 추려져야 되는 거고요. 두 개 갖다가 이제 to 부정사 부분이 이제 또 빈칸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뭘 묻는 겁니까? to 부정사가 둘 다 맞긴 맞지만 얘는 to 부정사 능동태, 얘는 BPP로 끝났으니까 수동태. 그래서 능동, 수동 문제가 이제는 조금 능동성 문제로 변질이 돼서 뒤에 목적어 요물을 확인해 보시고요. communication 명사니까 목적어 있죠. 목적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능동의 to 부정사인 A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communication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가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strive to 부정사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표현 하나만 잡겠습니다. 자, 이건 또 어휘, 세트 어휘 표현이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요. 이거 to the point라는 단어 표현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이게 뭡니까? 우리의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고 그다음 어떻게 to the point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래서 이 to the point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히려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실제로 토익에서 몇 번 출제가 됐던 어입니다. 여러분 straightforward라는 단어가 있어요. straightforward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자, 이 straightforward라는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이거 straight 띄고 forward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한 단어짜리인데요. 이 straightforward라는 형용사 자체의 뜻이 보통 우리가 straightforward 그러면 고든 막 이렇게만 알고 계시는데 이 뜻이 간단 명료한 명확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to the point라는 단어의 뜻은 straightforward 하고 똑같이 딱 간단 명료 말 그대로 to the point인 거야. 옆으로 세지 않고 딱 to the point인 겁니다. 그래서 간단 명료한 간결한 좀 이런 거 심플한 이런 식의 표현으로서 쓰이는 표현들 두 가지 to the point, straightforward 정도는 이 기회에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서 계속해서 정리해 볼게요. 자, 7번 문제입니다. 어휘 문제인데요. 어휘 문제인데 제가 오늘 전치사와 묶여서 쓰이는 어휘 문제를 좀 많이 풀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이 어휘를 하나씩 너무 해석만 보기보다 그렇게 좀 묶음으로 볼 수 있어야 실력이 많이 늘기 때문에 그런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7번 같은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제네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해서 뭔가 수동태를 이루는 어휘가 들어가야 될 그런 자리였어요. 자, 그녀의 보스에 의해서 뭐 한 것에 대해서 자, 이게 되게 중요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졌다 다음에 for 이하의 수식이 붙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정답이었던 이 command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이 정답을 먼저 정리하고 해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command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면 보통 A4B로 많이 쓰이고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A를 B 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다. 공개적으로 좀 칭찬해주다. 칭찬하다는 그런 단어가 command A4B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 표현이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능동이 수동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동태라는 것은 능동의 목적어가 주어가 되면서 그 다음에 동사 자체는 is commanded라고 BPP로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뭐가 이어서 가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or B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남아있게 돼서 어떻게 돼요? A가 B 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걸 갖다가 여러분이 캐치를 잘 해보시면 여기 문장에서의 주어인 이 제넷 피터슨이라는 사람을 딱 기준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된가요? 제넷 피터슨이 이거 한 것에 대해서 칭찬받았다. 딱 기가 막히게 이 구조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보기에 앞서서 구조부터 먼저 보이는 command A4B를 외워놨다가 이런 걸 먼저 볼 수 있게끔 좀 준비를 잘 해두시는 분들이 이런 세트의 개념을 많이 정리해두시는 분들이 토익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이건 무조건 정리하셔야겠습니다. command A4B. 그래서 해석으로 마무리해볼게요.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이 칭찬을 받았다. 그녀의 보스에 의해서 뭐 한 것에 대해서 초월한 것, 능가한 것에 대해서 뭐를 그녀의 코어라 할당량을요. for 3 consecutive quarters라고 해서 세 쿼터 연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기 연속으로 그녀의 할당량을 능가한 것에 대해서 그녀의 보스에 의해 칭찬받았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히 해석만 보고 자 칭찬받았다가 정답입니다. 뭐 이렇게만 하고 풀어도 괜찮겠지만 웬만하면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것까지 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빈칸 나왔고 전치사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to냐, for냐, 막 이느냐 전치사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지금기에 정리를 해두면 여기가 빈칸 나와도 우리가 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식으로 욕심이 좀 나가지고 정리를 조금 응용까지 더해서 해드린 겁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command라는 단어가 발음도 비슷하고 이제 스펠링도 비슷한데 사실 이게 이가 아니라 스펠링이 command인 단어가 있죠. command. 그건 A로 스펠링이 생겼고 이가 아니고요. 그 뜻은 이제 명령하다죠. command, 명령하다. 그래서 command 명령하다하고 command, 칭찬하다하고는 다른 뜻이야. 완전 다른 단어니까 그건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나머지 괜찮죠? 제안하다나 perceive, 뭐 인지하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무난한 단어들이니까 그냥 한번 뭐 보는 김에 그냥 정리해 두는 정도로 보시고요. 정답인 command 위주로 해서 좀 잘 잡아 두십시오. 자, 다음 8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를 준비했어요. 어휘 문제 준비했고, 요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풀 당시에 느꼈겠지만, 해석 따져보면 뭔가 비슷비슷할까, 뭔가 말이 돼 보이는 것들이 은근히 많아. 한 두어 개 정도가, 이것도 말 되는 것 같고, 저것도 말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건 뒤에 목적어서 매뉴얼을 딱 보시고요. 매뉴얼을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겁니다. 자, 조금 문맥을 더 보도록 할까. 어휘 문제는 문맥을 많이 보면 좋죠. 자, 만약 당신이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 새로운 복사기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거를 매뉴얼을 이렇게 하세요. 자, 매뉴얼을 문의하세요. 이건 틀렸죠. 뭐뭐에 대해 문의하다, inquire about으로 쓰이거나요.
아니면 누구누구에게 문의하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목적어가 할 때는 inquire 같은 경우는 사람 목적어가 바로 들어야 inquire 다음에 somebody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지금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매뉴얼을 문의하다. 물론 해석도 맞지가 않고 그래서 구조 맞지 않죠. 해석 맞지 않죠. 탈락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look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look은 적으려고 하다가도 매뉴얼을 보세요. 이 해석은 좋지만 look at죠. 아시겠지만 look at. 아니면 찾다, look for 이런 거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닌 이상 지금의 경우에 또 탈락이 되는 것이고요. 컨설트는 여러분이 상담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이걸 상담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상담하다 말고 참고하다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된 거죠? 매뉴얼을 참고하십시오. 그 뜻으로 컨설트가 쓰인 거예요. 상담하다가 아니라 참고하다. 알겠죠? 참고하다. 그래서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consult the manual. 아니면 심지어는 내 편지를 보냈어. 그 편지 안에 설명해놨으니까 you can consult the letter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편지를 참고하세요. 이럴 때 들어가는 겁니다. 어필, 호소하다 이런 건 아니죠. 자, 이렇게 해서 consult를 저는 좀 강조를 했어요. 이번 달에 기억 꼭 하고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아주 흔한 유형인데 이것도 아주 흔한 유형이고 이거 이번 달이 아니어도 꼭 두어 달 내에 반드시 출제가 될 유형이 바로 동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의 품사가 뭐냐 하는 문제에 늘 단골로 나오고 있는 품사 문제예요. 자, ing 형태의 동명사. 지금 보시면 뒤에 목적어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목적어가 있을 때 ing 형태 앞에 있으면 우리가 동명사로 보지 일반 명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있을 때 동명사 수식하는 것은 항상 부사다라는 일종의 품사상의 법칙이죠. 동명사는 무조건 부사가 수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잘 아시면 부사 D 고르고 가볍게 끝낼 수 있는 이 정도면 아주 사실은 쉬운 문제가 돼야 되는 거죠. 동명사 수식하는 건 무조건 부사입니다. 그건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동명사 그러면 또 이름에 명사 들어가 있으니까 괜히 형용사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careful 고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명사는 부사가 수식합니다. 꼭 기억하고 가세요.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단어상에서의 함정을 제가 좀 찝어드리고자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봅시다. 품사 문제고요, 일단. 다음 달에, 자, 스태프, 직원이, 자, 봐봐요. 직원이 열릴 것이다. 이거 직원이 1시에 열릴 것이다. 뭔가 너무 이상한 해석이죠. 그럼 딱 봐도 뭐야? 이 직원과 합쳐져가지고 이 복합명사가 1시에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뭔가 해석 자체가 다른 명사가 돼서 주어가 쓰여야 해석이 맞겠구나. 복합명사겠구나. 이런 거 변정되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명사를 이제 골라갖고 직원 뭐라는 복합명사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왠지 생긴 것만 보면 명사처럼 생긴 게 안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ly로 끝난 게 있잖아요. ly로 끝나면 보통 부사가 맞죠. 하지만 assembly는 ly로 끝나는 특이하게도 ly로 끝나는 명사라는 거. 이건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assembly 명사 얘가 정답이었고요. 뜻은 뭐냐면 토익에서 두 가지 뜻 다 잘 나와요. assembly 그러면 조립이라는 뜻도 있고 조립이라는 뜻과 더불어서 모임이라는 뜻도 있어요. 모임. 그래서 여러분 이 assembly라는 단어가 이 동사인데요. 이거는 동사인데 assembly라는 단어가 조립하다라는 뜻도 있고 모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두 가지 경우에 다 잘 쓰이는 단어들이니까 이 기회에 동사로서 assembly 좀 정리를 해두시고 정답이었던 assembly가 스펠링이 ly로 끝나지만 명사인 단어다. 이런 것도 좀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원 모임이죠. 그죠? 직원 모임이 이때 열릴 것이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assembly 꼭 기억하고 가세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1번. 자, 품사 문제를 또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제 토익 벼락치기는 어쩔 수 없죠. 벼락치기는 어휘도 뭐 몇 개 찝어드리는 게 중요하지만 결국 품사 문제 쪽을 좀 많이 보고 가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품사 문제 쪽의 비중을 좀 세게 해서 좀 이제 우리 예상 강의 문제를 짰는데 이것도 굉장히 흔한 패턴의 문제입니다. 어떤 부분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와타나베 광고 업체가 에이전시가요. 자, 봐봐요. various가 나왔다는 거예요. 형용사가. 자, 다양한 summer job이 있다. 다양한 summer job이 있다라고 하기에 뭐가 문제죠? 이 다양한이라는 표현은요. 반드시 뒤에 무조건 복수 명사를 갖다가 받아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뒤에 summer job까지 했어요. summer jobs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빈칸까지 합쳐가지고 이 복수 명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summer job으로 끝내죠. jobs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빈칸까지 복수 명사가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복수 명사를 만들어 주려면 openings밖에 안 되죠. 그래서 여름 job 공석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건 various가 있으니까 복수 받아야 돼서 openings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opening도 아니었고 opened도 아니었고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various는 뒤에 무조건 복수 명사가 와야 됩니다. 복수 명사가. 꼭 기억하고 가세요. 얘가 변형이 된 것도 알죠, 여러분? 이게 형용사처럼 마치 쓰이는
variety of라는 표현도 사실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얘 역시도 뒤에는 복수 명사를 똑같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아주 흔한 패턴의 문제니까 various를 variety of는 뒤에 복수를 받는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겠네요. 자, 다양한은 복수 받습니다. 다음 12번 문제로 가죠. 전치사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치사 문제도요. 일반적인 해석차를 묻기보다는 세트의 개념으로 좀 묶음의 개념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떤 부분이 중요했냐면 이 지금 빈칸 앞에 있는 투부정사가 to cooperate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자, cooperate 협동하다, 협력하다는 뜻이잖아. 협동하다, 협력하다는 cooperate은 두 가지의 전치사를 크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항상 cooperate 그럼 두 가지 생각하세요. 첫째, cooperate on. 둘째, cooperate with. 이 정도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다만 두 개의 차이는 있어요. 왜냐면 여기도 보시면 on하고 with하고 두 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제가 노리고 한 단계 더 생각을 하고 풀라고 지금 문제를 낸 건데 cooperate on이라고 하면 뭐뭐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협동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대해서 협동하다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We cooperated o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협동했다. 그 프로젝트에 대해 우리가 협동을 했다. 이렇게 쓰는 거고요. with는 아마 의미가 유추가 될 겁니다. with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cooperate with 이라고 하면 누구누구와 협동을 하다죠.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 협동을 하다냐, 누구누구와 협동을 하다냐. 협동을 해야 되는 그 목적이나 대상이냐 아니면 협동을 같이 하는 그 대상이 와야 되느냐. 이런 거 이제 한번 딱 해석을 따져보면 가볍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럼 볼게요. 미스 리가요. 요청을 받았대요. 협동을 하라고. 뭐 인사과 이렇게 돼 있죠. 인사과 사무실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인사과 사무실에 대해서 협동하라는 게 아니라 인사과 사무실과 협동하라는 게 맞으니까 정답은 with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cooperation의 특성상 on 아니면 with인데 두 개 중에서 의미 차이 따져갖고 풀면 끝냈던 문제입니다. 네, 가볍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between을 알잖아요. between은 대상이 항상 몇 개 때 쓰는 거죠? 둘일 때. 대상이 항상 둘일 때 써주는 게 between이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뒤에 the human resources office라고 단수 명사 있는 마당에 얘를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해석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걸 좀 조심했으면 되는 전치사 문제 하나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 13번. 이건 뭐 매달 나오죠. 매달 나오는 부정대명사나 한정사 혹은 수량형용사 문제가 보기가 항상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이 빈칸 뒤쪽에 비즈니스 오너이라고 해서 이미 주어가 버젓이 있잖아요.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노우스라고 동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 그럼 이 빈칸은 주어를 수식해야 되는 자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 수량 형용사로서의 지금 문제가 패턴상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형용사로서 나왔다 하면 아시겠지만 뒤에 있는 명사가 단복수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owner예요. owners가 아니라 owner. 즉 단수 주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써줘야 될 것도 단수를 갖다 받아줘야 되는 걸 지금 적어줘야 되거든요. 4개 중에서 단수 받는 거 유일하게 every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all이나 most나 may는 복수 가산을 받기 때문에 단수 가산 있는 마당에 C 적고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솔직히 이제 수량형용사 유형 치고는 쉬운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 쉬운 문제지만 이런 문제는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 거니까 본인이 여러분이 이제 뭐 심지어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이런 자료는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마 토익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이런 게 뭐가 단수고 뭐가 복수온다 이런 자료들은 다 하나씩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중에 책을 보셔도 좋고 인터넷으로 찾아보셔도 좋으니까 이런 건 시험 전에 한번 쭉 보고 가세요. 뭐가 단수고 복수가 하는 것들. 꼭 잘 나오는 유형들이니까요. 자, 그걸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제가 갖고 와 본 겁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요. 우리가 주어가 나오고 나서 빈칸이 나왔을 때 동사 보기들이 구성이 돼 있으면 대부분 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까지는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토익커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대부분까지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수가 주어 뒤야? 그러면 동사 자리구나. 이렇게 푸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조심하라고 이 문제 갖고 온 거거든요. 주어 뒤에 빈칸 나왔다고 무조건 동사가 아니라 쭉 가다가 동사가 여기에 must be confirmed라고 동사가 이미 한번 나와줬잖아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가 이미 하나씩 있다는 건 주어 동사 사이에 끼는 건 그게 뭐가 됐던지 간에 수식일 뿐입니다. 수식일 뿐이 절대 동사가 또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본동사 예약이 확인되어져야 된다. 24시간 전에 이렇게 체크인 24시간 전에. 그러니까 이건 아주 전형적으로 동사가 아닌 게 들어가야 되는 자리니까 동사 역할만 해주는 are booked나 will book 같은 건 빨리 잘라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되고 볼 것도 없다는 거죠. 볼 것도 없고 book은요. book은
예약하다라는 동사도 되고 뭐 책이라는 명사도 되는데 얘가 또 당연히 동사로는 방금 보셨겠지만 탈락이고 명사 책이 들어갈 것도 아니죠. 문맥에 책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앞에 명사가 복수면 또 뒤에 복합 명사가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따져봐도 얘는 안 됩니다. 그럼 남은 거 이제 C인데 얘는 동사도 될 수 있죠. 우리가 ED 그러면 뭐 되는 거야? 형용사, 분사 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형용사, 분사로서 들어가는 C가 정답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죠? booked가 되면 예약된이죠. 그래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예약된 예약, reserva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웹사이트를 통해서 booked 예약된 예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통해서라는 전치사 through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 기회에 어떤 수단을 뜻하는 전치사 통해서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고요. 이런 것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 다음에 동사제라고 가정을 하지 말고 본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 아닌 오히려 다른 것들 사이에서의 정답을 고려해 봐야 된다. 그 정도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자, 다음 15번 갈게요. 자, 이거는 once가 나올 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이것도 좀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이제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once가 나올 때 패턴 문제입니다. onc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일단 부사로 많이 쓰죠. 부사로 많이 써가지고 부사가 될 때 once라고 하면 한 번이라는 뜻이 있고 한 번이라는 뜻과 동시에 한때 뭐뭐였었던 이런 식의 부사로도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 I was once a student라고 하면 나는 한때 학생이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난 한때 학생이었다. I was once a chef. 난 한때 요리사였다. 이런 식의 포인트로도 많이 써요. 그래서 한 번이라 한때 뭐뭐 했었던 그렇게도 많이 출제가 되는데 지금처럼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보시면 이 구조 자체가 있잖아요. 구조 자체가 쉼표를 사이에 두고 주어인 all the entries가 나온 다음에 쭉 가다가 have been received라고 동사가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완성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they will be distributed라고 해서 주어 동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겠지만 주어 동사가 연결이 돼 있으면 접속사를 갖다 써서 문장을 이어줘야 되죠. 그래서 접속사 들어갈 자리에 지금 접속사 골라줘야 되는데 보기 4개 중에 접속사는 once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once를 부사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제가 지금 문제 풀어다시피 접속사 자리에 대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once가 접속사로 쓰이면 뜻이 어떻게 되죠? 일단 뭐뭐 하면, 그죠? 일단 뭐뭐 하면.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접속사가 아닌 마당에 해석을 뭐가 되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었다는 거고 무조건 once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자, 이 기회에 once의 접속사일 때 뜻 일단 뭐뭐 하면 다시 한번 알고 가시고 보통 이렇게 뭔가 부사 문제처럼 페이크를 넣어준 다음에 막상 접속사로 정답되게 만드는 once 문제의 패턴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once 낚이지 마세요. 그리고 once가 부사일 때 뜻이 뭐라고요? 부사일 때 뜻 한 번 혹은 한때 뭐뭐 했었던 이거 두 가지 다 또 부사로서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부정대명사 혹은 대명사가 섞여 있는 그런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자, 보시면 빈칸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그 자체 자리 굉장히 쉽습니다. 관계절 쭉 걷고 나서 보시면 결국 문장의 주어 자리고 그 주어 자리에 이어서 동사 will continue가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까지 캐치하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어 자리가 뭔가 정답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주어 아닌 목적격, 소유격 이런 것들은 빨리 잘라버리는 거고요. 주어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이 중에서 anyone과 does 두 개밖에 없구나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사실 이게 있잖아요. 이게 anyone하고 does가 해석만 따지려고 그러면 되게 어려워요. 누구나이냐 사람들이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진짜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나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돼버리면 해석이 너무 헷갈려서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눈치를 챘겠지만 anyone하고 does는요 단복수 문제입니다. 자, 이번 달에 단복수 문제를 굉장히 헤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풀어봤고 이번에도 한 번 더 단복수 관련 문제를 갖다 드린 겁니다. anyone이라는 단어 anyone 여러분 원으로 끝나는 걸 연상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anyone을 비롯해서 원으로 끝나는 거 많죠. someone, anyone, no one, everyone 이런 거 전부 다 단수입니다. 원을 연상하세요. 단수. 반면에 does는 사람들, people의 의미라서 복수예요. 그래서 이거 단복수를 어떻게 봐요? 단복수 이제 어떻게 봅니까? 이게 will 보고 우리가 동사 보고 알 수 있어요. 조동사라는 거 단복수가 없어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관계절 내에 동사를 확인합시다. 관계절 내의 동사가 왜 중요해요? 관계절이 하는 역할을 앞에 있는 선행사를 갖다 수식하는 게 우리가 관계절이라고 그러죠? 그럼 관계절 내의 동사가 believe라고, believes가 아니야. believe라고 복수라는 것은 복수주어가 된다는 거죠. 복수동사, 복수주어. 그죠? 그러니까 관계절도 수일치에 엄청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 기회에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C, does고요. anyone 대 does는 항상 이렇게 단복수를 갖다 생각을 하는 유형이니까 잘 봐두세요. 자, 다음 또 17번 문제를 이어서 갈게요. 자, 17번.
이거는 이제 외웠다 푸는 일종의 세트 어휘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세트로 외워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헷갈리는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보고서가, Progress Report가 이런 진행 보고서, 경과 보고서가요, 제공이 되어진대요. 자, on a weekly 빈칸입니다. 자, 이게 weekly라는 단어도 제가 한번 정의를 해야겠네요. 자, weekly뿐만 아니라 많죠. 뭐 예를 들면 daily도 있고요. 이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표현들, 뭐 월간, monthly도 있고, 뭐 yearly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지금 테마가 뭔지 딱 보일 겁니다. 주간, 일간, 월간, 뭐 연간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단어도 이렇게 시간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ly로 스펠링이 끝나는 것들이면 품사가 형용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부사도 됩니다. 이 두 가지의 품사 역할을 다 하거든요. 형용사하고 부사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때에 따라서 형용사나 부사 두 가지로 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 지금은 어떤가요? 어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weekly 빈칸으로 전치사 끊어졌다는 거는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는 것이고 weekly는 여기서 참고로 형용사로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문제를 갖다 풀기 이전에 일단 이 부분이 빈칸 나와서 week이냐 weekly냐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용사로서 쓰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ly로 끝나는 대표적 형용사들 몇 개 이렇게 좀 잡아두시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끝내보죠. 이 부분 해석이 어떻게 되는가요? 주간 단위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간 단위로. 이런 명사가 지금 여기서 베이스가 있고 베이시스가 있고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세트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간 단위로, 일간 단위로, 월간 단위로, 연간 단위로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거 항상 on a weekly basis라는 일종의 세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묶음으로 그냥 외워두는 거예요. 묶음으로 외워두시고 on a weekly basis라는 표현. 어디가 또 예를 들면 토익 출제자가 낼 수 있겠어요? 빈칸으로. 정말 치사하지만 사실 이런 걸 빈칸으로 낼 수 있죠. 그래서 to냐, on이냐, at이냐 막 이런 페이크 이렇게 전치사 문제를 갖다가 세트를 찾게끔 만드는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기 빈칸 나오고 여기 빈칸 나오고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거 세트로 외워두세요. on a weekly basis. 꼭 베이스 쓰면 안 됩니다. 베이시스로 들어가야 돼요. 주간 단위로. 이렇게 그런 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이건 형용사 어휘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좀 비슷비슷한 것들을 갖다 묶어놨기 때문에 이건 정말 꼼꼼히 해석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캐치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미스터 초의, 자, 이 최 씨의 결석이죠. 그죠? 결석. 이러한 결석 때문에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이러한 결석 때문에 힌튼 씨가 커버를 하게 될 것이다. 그의 editorial responsibility, 그죠? 그의 이런 에디터로서의 에디터의 그런 역할들, 책임들을 갖다가 이 힐튼 씨가 맡게 될 것이다. 커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잡지 회사에서. 자, 그렇다는 건 어쨌든 이 사람이 부재 중인 거잖아. 이제 이 사람이 이러한 부재 때문에 대신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역할들을 맡게 될 거다. 이런 문맥입니다. 자, 일단 condensed 하고요. concise하고 두 개는 좀 합쳐가지고 거의 이제 똑같은 뜻이니까 합쳐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둘 다 어떤 뜻입니까? 자, 축약된, 요약된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해서 컨덴스드는 하나 뜻 더 갖고 있어요. 응축된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응축된, 축약된 혹은 뭐 축약된, 요약된 이런 것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결석 부재와는 맞지가 않죠. 해석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라보시고 자,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 가끔가다 이거 걸려드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문제를 비슷한 문제를 갖다 실제 수업 시간에 풀려봤더니 스트레이트를 골라요. 왜 이걸 스트레이트라 생각했니? 고든 결석 아니지 않니? 왜 고든 결석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아니 스트레이트이 연속적인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맞아. 연속적이라는 뜻도 있죠. 근데 저는 그걸 아예 배제를 하고 물어봤어요. 그 학생이 그렇게 생각하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왠지 알아요? 뒤에 absence가 단수죠. 단수. 연속적인이라고 할 때 straight은 뒤에 복수가 와요. 복수가 와서 복수명사를 받아갖고 연속적인 복수명사 이렇게 되거든요. straight absences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연속적인 결석, 결근, 연속적인 부재. 그래서 복수명사가 있지 않는 한 사실 여기다 대고 우리가 연속적인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난 그 학생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부터가 저하고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른 방향을 가고 있었죠. 단순인데 당연히 연속적인 해석 보면 안 됐는데 그 학생은 그걸 모르고 연속적인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복수가 아닌 단수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인 해석이 맞지가 않습니다. 안 됐고요. 자, D, brief가 정답이었는데요. 얘는 두 가지 알고 있어야 돼요. brief라고 하면 지금처럼 어떤 시간 따위가 짧은 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글이나 말 따위가 간결한, 짧은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brief는 글이나 말이 brief하다. 그 다음에 시간의 길이가 brief하다. 이런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지금은 어떤 시간의 길이의 개념으로서 이 부재를 갖다가 짧은 부재, 그죠? 긴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정도의 개념으로 brief가 쓰인 거니까 알아두십시오. 자, 다음 19번입니다.
품사 문제잖아요. 품사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급의 품사를 따지는 문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해요. 항상 이렇게 학생들한테 풀려보면 오답을 뻔하게 고르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19번인데 이거 한번 풀어봐라고 하면 대다수 학생들이 이제 cautious를 많이 골라요. 이 cautious를요. 자, 그게 어디서 잘못된지 한번 봅시다. as 사이면 우리가 많이 하는 원급 구문이라 그래가지고 as 사이면 원형을 적는 게 정석이잖아요. 원형을 적어야 돼. 원형을 적으려고 그러니까 A만 보고 다른 거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제 그 학생들은 뭘 놓친 겁니까? 보면 C하고 D는 more, most로 급이 변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원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형이 아닌 것들인데 A하고 B는 어때요? 이게 둘 다 원형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거 둘 다 원형이에요. 뭐하고 뭐의 원형이에요? 얘는 형용사 원형이고 얘는 부사 원형이고 어쨌든 둘 다 원형이지 얘만 원형이고 얘 원형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들어갈 게 형용사냐 부사냐 품사를 물은 겁니다. 두 개의 원형들 사이에서. 자, 여러분 이런 걸 고를 때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 고를 때 팁. 혹은 뒤에 만약에 then이 있을 때도 그래. 비교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비교급들 갖다 또 이제 형용사냐 부사냐 내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런 경우일 때 여러분은 이제 품사 어떻게 고르냐면 빈칸 앞쪽으로 가장 가까운 동사나 준동사를 찾아보세요. 가장 가까운 뭘 찾아? 동사나 준동사를 찾아요. 항상 그걸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동사나 준동사가 여기서 to sell입니다. to sell. to sell이라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 보시면 돼요. 자, 가장 가까운 동사가 만약에 이형식 동사면 형용사 쓰는 거고요. 이형식 동사가 아니면 부사 쓰는 거고 이걸 따라가는 건데 앞에 있는 sell이 이형식 동사는 아니죠. 이형식 동사는 뭐야? 비동사, become, seem, 뭐 remain, look, appear, 뭐 disappear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니까 이형식 동사가 아닌 지금의 경우에는 부사를 쓰는 게 맞는 문제가 돼서 해석으로 검토해보자면 가능한 신중하게 주식을 팔도록 요청받았다.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가능한 신중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를 했는지 제가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만약에요. 여기가 셀이 아니라 아예 이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셀이 아니라 셀 스탁스가 아니라 제가 잠깐만 좀 더럽지만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 2D가 만약에 B라면 정답이 뭘까요? 이게 문제가 to be as 빈칸 as possible, to be as 빈칸 as possible이 나왔다. 그럼 뭐야? 앞쪽으로 가장 가까운 게 이번에는 이형식 동사인 비동사죠. 그러니까 정답은 형용사. 오히려 그런 경우에 정답은 cautious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ask to be as cautious as possible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앞에 있는 동사에 따라 자유자재로 형용사냐 부사냐 바꿀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유형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요. 앞으로도 토익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도 당장 내일 안 나오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니까 잘 잡아 두십시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0번. 자, 얘는요. 이 뜻 자체에서 함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나름 또 이런 것도 재밌는 문제 그냥 보도록 하죠. 자, 이런 포괄적인 교육을 신입사원들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미스 킴이 자 will be assigning 할당을 할 것이다. assign을 할 것이다. individual mentors 그죠? 개별적인 멘토들을요 assign을 할 거래요. 할당을 할 거래요. to 자 next year 내년에 자 여러분 여기서 to가 나와서 지금 많은 분들이 to 그러면 to 부정사를 막 찾으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to 부정사인 to 동사 원형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어떻게 돼요? 동사 원형이 없으면 이제 뭐야? to 다음에 그러면 명사 와야 되네. 전치사가 명사 와야 되네. 그래서 명사를 막 골라 그래. 근데 명사를 고르는 과정에서 뭘 놓친 거야? recruiter만 명사가 아니라 recruit라는 단어가 사실 recruit만 돼도 s가 굳이 없어도 명사가 될 수가 있어요. 얘가 동사로 쓰이면 뭡니까? recruit가 동사로 쓰이면 고용하다죠. 고용하다. 얘가 명사로 쓰이면 뜻이 어떻게 돼? 고용된 사람, 즉 신입사원, 이제 막 고용된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recruit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의 recruit는 어떤 의미로 지금 쓰인 거죠? 동사인 고용하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 정답이 있다는 건 신입사원들이 되는 겁니다. recruit. 그래서 어떻게 되죠? 미스 킴이 개별적인 멘토들을 신입사원들에게 할당할 것이다. assign 할 것이다. 그런 게 들어간 거예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 문제인가요? 에? 재미없나요? 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자, recruit가 사람 명사로서 들어가서 정답이었습니다. 신입생들, 신입사원들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여기서 보기 중에 recruit이 있다면 어떨까?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recruit이 있다면 함정에 걸리시면 안 되는 게요. 이게 있으면 to 다음이니까 왠지 자꾸 좋아 보일 거거든요. 동사 원형이 to 뒤에 오는 거 되게 좋아 보인다고, to 부정사. 그런데 자, 내년을
고용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뒤에 목적어가 아니면서 to recruit 들어가게 너무 그냥 목적어가 있지도 않고 너무 어색한 해석이고 뭣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함정 걸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recruit을 한 명의 신입생이라는 그 명사로서 우리가 보더라도요. 한 명의 신입생이면 앞에 어가 있어야 되죠. 가산 단수명사 앞에 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recruit 앞에도 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만 따져봐도 여기는 어차피 못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recruit 이거 우리가 졸업생이란다. 미안해요. 졸업생이 아니라 신입사원, 신입생 이런 뜻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졸업생 얘기 나온 김에 그것도 좀 얘기했겠네요. 그게 머릿속에서 지금 뒤죽박죽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잠깐 헷갈리게 알려드렸는데 graduate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graduate. 이 단어 자체는 여러분이 많이 알 겁니다. graduate이라는 단어가 졸업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마찬가지로 졸업생이라는 명사도 돼요. 그죠? 요것도 나온 김에 지금 알려드리길 잘했죠. 그죠? graduate이라 그러면 졸업생이라는 뜻도 있고 졸업하다의 동사의 뜻도 있으니까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21번. 얘는 이제 부사 어휘 문제였어요. 자, 해석을 한번 잡아보죠. 어휘 문제니까 해석 잡아볼게요. 자, 일단 이거 기억하죠? 일단 뭐뭐 하면 아까 나왔던 문제입니다. 일단 인구 수치가 업데이트 되어지고 나면 자, 숫자죠. 수가 뭐에? representatives. 그래서 대표자들의 수가 각 지구의 대표자들의 수가 will be adjusted. 조정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이제 부사 어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정될 것이다가 맞을까? 일단 인구 수치가 업데이트 되어지면 이 대표자들의 수가 인구가 늘었나 줄었나에 따라서 아마 대표자들의 수가 조정이 되어질 게 맞겠죠. 어떻게 조정이 되어져? 자, A accordingly의 뜻은 뭐뭐에 상응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응하여 그에 상응하여, 이 수치에 상응하여 조정될 것이다. 너무 좋은 해석이었다는 거죠. 상응하여라는 accordingly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상응하여라는 뜻 말고도요. 접속부사로 쓰일 때도 많은데 접속부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쉼표 주어 동사가 들어올 때 말하는 거예요. 접속부사로 쓸 때 according이라고 하면 따라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석될 때도 많으니까 두 가지 뜻 다 알아두세요. 뭐뭐에 상응하여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고 자, typically 뭐 전형적으로 이런 거 우리가 잘 안 가게 되죠. 나머지 것도 토익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부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모른다고 해도 저는 뭐 그렇게까지 막 스트레스 받으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주 그냥 무난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정답 찾는 그 과정 자체에서 어휘 문제니까 제가 해석을 했는데 accordingly라는 단어 이게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accordingly를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죠? accordingly. 자,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22번입니다. 22번. 자, 여기 시간 관계상 어휘를 갖다 하나씩 제가 다 아까처럼 맞게 해석하지는 않는데 그 해설집에 다 있어요. 혹시 그런 부분 필요하시면 이제 어휘를 갖다가 해설집 보시면서 어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accordingly를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22번입니다. 자, 이것도 부사 어휘 문제인데요. 이건 정답이었던 primarily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넣은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얘하고 동의어가 mainly 그 다음에 largely 이런 단어들은 잘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꼭 기억하라고 저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mainly, largely, primarily 같은 경우 주로, 대개란 뜻의 아주 잘 쓰이는 부사들이에요. 주로, 대개. 자, 그걸 넣어서 한번 검토 정도 해봐서 이 문제는 떠나도록 합시다. 그냥 어휘를 알려드리고 싶은 문제였어요. 자, 이 Wilson Electronics사가 attribute, 요거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잠깐 나왔는데 기억할래나 모르겠네요. 자, attribute A to B라고 아까 정의를 한번 했었던 사실은 동사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사가 뭐를 최근에 판매에서의 그런 증가를 텔레비전 광고의 탓으로 돌렸다. 기억해요? attribut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는 어떤 광고야? Dead air. 그래서 방송을 하는 광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건 이제 관계를 수식이었고요. 그래서 어때? 이 전자회사가 최근에 판매량에서의 상승을 뭐야? 주로 대개 텔레비전 광고의 탓으로 돌렸다가 그게 주된 이유였다. 이런 식의 해석이죠. During the popular show. 그래서 이런 인기 있는 쇼, Gazmore이라는 인기 있는 쇼 동안에 방송이 되는 그런 텔레비전 광고의 탓으로 주로 그런 탓으로 돌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importantly 중요하게 tightly 꽉 뭐 extremely 매우 이런 것들이 다 맞지가 않았죠. 해석이 맞지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알면 좋습니다. extremely라는 그 부사는요. 사실 의미가 매우 뭔가 괜찮지 않아? 강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extremely는 중요한 게 애초에 동사를 수식하지는 않는 부사입니다. 동사를 수식할 수 없는 대표적인 부사가 extremelly예요. 이런 거 정도는 알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아니라 일단 동사 수식한다 그러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여러분, 저 있잖아요. 내일부터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겁니다. I will extremely study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I will extremely study. 뭔가 좋을 것 같죠? 동사 수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 같이 좀 보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3번. 자, 품사 문제고요. 여기서의 품사상에 뭐가 정답인지 한번 견적을 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쭉 가다가 자, 이 회사의 quarterly meeting이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죠. quarterly 아까 나왔죠. 그래서 시간 단위의 것들이잖아. monthly, weekly, yearly, quarterly 이런 거. 분기를 뜻하는 quarterly도 보시면 ly로 끝나지만 지금 어떻게 쓰였어요?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그런 거 좀 이게 좀 봐두시면 좋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기 회의가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대요. Thanks to 뭐뭐 덕분에라는 전치사죠. 뭐뭐 덕분에요. The collaboration 협동 협력 of the 자 이러한 부서들 연류가 되어진 이러한 부서들의 협동 덕분에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부서들을 수식하는 형용사일 건 뻔하잖아요. 형용사를 그나마 어렵게 꼬아서 various냐 variable이냐 두 개를 준 겁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가 해석차를 보고 푸는 건데요. various는 다양한, variable은 변동이 심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뭐가 다양한 부서들의 협동 덕분이지 변동이 심한 부서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A입니다. A고요. 해석차에 보시면 되는 거고 참고로 various 아까 얘기했죠. various가 들어갔다 그러면 뒤에는 복수가 오더라. 그래서 departments가 지금 쓰였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좀 잡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전치사 문제 준비했어요. 전치사 문제. 아주 일단은 되게 흔한, 아주 흔한 표현이 within 30 days, within 플러스 기간 표현 이런 거 너무 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온 김에 조금 within 2 days, within 2 hours, 뭐 이런 거 기간 명사 보통 많이 받으면서 뭐 이내가 되더라. 이런 거 좀 알면 그냥 좀 많이 친해지게 보여지게 되니까 이런 걸 좀 머릿속에 몇 번 예문 만들어 보는 거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정도 일단 강조를 하고 다른 것들에 대한 얘기도 제가 좀 다뤄볼게요. 자, 여러분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환불에 대한 요청. 이런 전구에 대한 환불에 대한 요청은요. 결함이 있는 이런 전구에 대한 환불의 요청은 행해져야 된다. 30일. 구매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래서 정답은 일단 C within이었는데 얘는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기간을 갖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30 days, 2 hours, 뭐 2 weeks 이런 기간이 있으면 오케이. 해석이 맞으면 오케이예요. 근데 어때요? into라는 개념은요. 일단 시간을 받지 않죠. into는 시간 전치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30일 안으로 해석만 따지면 안으로니까 뭔가 한국말로 바꾸면 좋아 보이겠지만 얘는 시간 전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으로라는 이런 일종의 동작 표현입니다. 이 into는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내가 박스를 방 안으로 옮겼다 이럴 때 있죠. I moved the box into the room. 아니면 내가 내 재킷을 캐비넷 안에 넣었다 이렇게 얘기할 때 I put my jacket into the cabinet. 그래서 into는 보통 어떤 동작을 나타내면서 뭐뭐 안으로라고 쓰이는 그런 전치사고요. 그러니까 지금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 during은 또 알아요. during이라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 뒤에 숫자가 직접적으로 붙지 않아요. during 2 days. during 30 days, during 2 hours 이런 식의 숫자 표현을 받지가 않기 때문에 during이라는 것은 숫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의미가 30일 동안에 뭔가 좋아 보여서 적으면 안 돼요. 절대 적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along이라는 것도 대표적으로 장소 전치사죠. 장소를 받아주면서 뭐뭐를 따라서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장소의 개념이 아닌 지금의 경우에 아무 상관없는 보기였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오답 정리까지 다 했으니까 한번 쫙 봐두시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아주 잘 쓰이는 동사어휘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일단 해볼게요. Technical experts가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이용 가능하다. 하루에 24시간 동안, 24시간 하루 내내 이용 가능하다. To issues. 자, to 부정사 부분을 이루는 동사어휘가 출제가 됐는데 지금 정답인 이 address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일 때 다루다, 해결하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다루다, 해결하다. 그러니까 연설하다라는 뜻도 물론 많이 쓰이지만 다루다나 해결하다로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걸 address입니다. 그런 address가 쓰이게 되면 지금처럼 목적어가 issue라든지 사안 따위를 다루다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다 뭐 address problems라든지 아니면 불평사항들을 갖다 다루다 해결하다 address complaints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address라는 단어 자체가 목적으로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받아요. 뭐 불평을 다루다, 문제를 해결하다, 이슈를 다루다 이런 것도 아주 진부한 동사 목적어의 조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만 봐도 시험장에서 이슈만 봐도 address라는 그 좀 감이 좀 오거든요. 왠지 이걸 것 같다는 감이 좀 오거든요. 여러분들 좀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네요. 많이 친한 것들이니까. 그래서 해석을 한번 검토해보죠.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 기술적인 전문가들이 하루에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어떻게 이슈들, 사안 따위를 갖다가 다루기 위해 해결하기 위해서 pertaining to라는 단어는 about이라는 뜻의 전치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제품에 관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pertaining to를 비롯해서 address란 이 두 단어 전부 다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제가 사실은 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갖고 온 것이기도 해요. 근데 pertaining to는 저번 달에 1월 달에 사실 출제가 됐었거든요. 140번 문제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또 한 번 반복이 될 확률은 당연히 지극히 낮습니다. 낮지만 앞으로 많이 쓰여질 표현이니까 정리를 좀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26번 갈게요. 명사 어휘 문제입니다. 명사 어휘 문제고, 자, 명사 어휘 문제 쪽에서 일단 A, B, C, D 해석을 좀 보면서 출발해 볼까? 이런 거 어렵진 않죠. connections 연결이고, features 특징이고요. C, inquiries는 문이고, properties는 이제 뭐 소유물, 뭐 부동산,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자, 한번 이제 해석을 잡아 보겠습니다. 이 잃어버린 짐에 관한 이것은 행해줘야 된다. should be made. 행해줘야 된다. 어디에서? in the claims office. 이런 이제 클레임스 오피스는 분실물 센터죠. 한마디로 분실물 오피스가 되겠죠. 그죠? 자, 이 분실물 센터에서 잃어버린 짐에 관한 이것이 made 되어줘야 된다. 행해줘야 된다. behind the, 이건 뭐의 장소 표현이죠. baggage carousel 뒤에 있는 이 분실물 센터. 이렇게 되겠네요. 이 baggage carousel이라는 건 우리 carousel 자체가 이렇게 동그란 건데, 동그란 걸 우리 carousel이라 그래서 보통 이제 회전목마도 carousel이라고 하고, 자, 동그란 게 공항에 있는 거 뭔지 알겠죠? 그 컨테이너 벨트 돌아가는 짐칸 있는 짐 수화물 그 컨테이너 벨트 돌아가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 아주 중요한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이 클레임스 오피스에서 잃어버린 짐에 관한 이것이 행해져야 된다. 자, 연결입니까? 특징입니까? 부동산 소유물입니까? 이게 행해져야 된다라는 동사 잡아봤을 때 문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행해져야 된다, 이게 맞았던 거죠. 그래서 뭔가 잃어버린 짐에 관한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아 보였어도 뒤에 동사까지 확인해 보시면 문의라는 것이 딱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의를 하다 라고 능동태로도 어떻게 했어요? make an inquiry라고도 많이 쓰죠. 그게 수동태가 된 거니까 make와 어울리는 C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파트 5가 끝나가요. 2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파트 5에. 자, by the time이 나올 때가 돼서 개인적으로 좀 노리고 이걸 갖고 왔는데요. by the time 시제 문제가 또 나올 때가 됐어요. 이게 안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좀 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by the time은 접속사로서 까지의 뜻을 가져요. 까지의 뜻을 갖는데 중요한 건 by the time 시제 문제는 항상 뻔한 게 이 by the time이라는 접속사 이하의 주어 동사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 주절에 주어 동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by the time의 경우에는 항상 이 동사끼리의 시제짝이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동사하고 여기 들어가는 동사하고 시제적인 짝이 정해지는 게 by the time입니다. 그래서 by the time 일단 지금 보세요. 과거 시제가 들어가죠. by the time 이하의 과거 시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주절에 들어가야 되는 동사는 과거 완료가 된다라는 일종의 이 시제상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되게 단순해요. 그냥 거의 외웠다 풀어야 될 정도의 무난한 과거가 있으면 과거 완료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by the time 이하가 현재 시제면 주절에 들어가는 거는 또 미래 완료다. 이렇게 해서 사실 이거는 특이하게도 이 완료 시리즈하고 짝이 되는 것 같다 많이 묻거든요. 지금 어때요? 과거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될 건 과거 완료 had suffered 그냥 한 방에 적고 끝내는 겁니다. 이거는 뭐 번역의 차이를 본다거나 굳이 시제상으로 막 이렇게 고민한다거나 이 정도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웬만하면 좀 세트로서 이렇게 맞춰주는 걸 저는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by the time도 나올 때가 됐으니까 꼭 기억하고 가세요. by the time 이하가 과거, 주절의 과거 완료. by the time 이하가 현재, 주절의 미래 완료. 이런 것들 좀 보고 가시면 시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 그냥 가져가시는 거 아주 쉽게 그냥 5초 만에 가져가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트 6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파트 6는 해석이 전체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뭐 늘 강조를 하지만 파트 6는 문맥을 갖다가 짧게 보면 안 되고요. 항상 좀 긴 흐름으로 봐줘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보고 달랑 푼다거나 한 줄만 더 보고 푼다거나 좀 전체 문맥을 좀 한 번에 전체 문맥을 좀 다 봐가면서 푸는 걸 저는 장려합니다. 그래야지 함정에 안 걸리거든요. 자, 한번 대충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제목은 주문 넘버니까 별 도움이 안 되는 제목입니다. 내용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구매에 이 15개의 조명 픽스처에 대한 구입에 사무용 조명 픽스처에 대한 구입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너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대절을 이어 우리가 당신의 머천다이즈 물건을 자, be 다음에 지금 to 부정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be하고 to 부정사를 쓸 수 있는 표현이 두 가지. 정확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be about to 부정사, be unable to 부정사, be unexpected to 부정사. 그러니까 이렇게 가능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해석차를 잘 보셨어야 되는데 특히 해석으로 헷갈리는 건 딱 두 가지. 이 about하고 unable 두 가지가 보통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be about to 부정사는 뭐예요?
막 뭐뭐 하려는 참이다. 뭐뭐 하기 직전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고요. be unable to 부정사는 많이 아시죠? 뭐뭐 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당신의 물품을 이제 막 배송하려는 참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 만약에 문맥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내기 전에 이런 거를 뭐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든지 보내기 전에 당신한테 주소를 뭐 확실하게 확인받고 싶습니다. 이런 거라지 뭔가 하여튼 그런 문맥이어지 뭐 오히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파식스를 풀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고 푸는 거 위험해. 그 빈칸이 들어간 문장까지 보는 거 위험하고 좀 문맥을 더 보고 확실해질 때 정답치를 하는 거. 이게 파식스의 스킬이에요.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자, 읽어보니까 어떻게 돼? 아이템이 is out of stock이래요. 그러니까 재고가 없다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 15일까지요. 그러니까 재고가 없다는 말을 붙여주고 있으니까 뭐가 맞겠어요? 당신의 물품을 보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문맥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서를 조금 더 넓은 흐름으로 잡아줬으면 이런 거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월 15일까지는 물품이 재고가 없으니까 보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문맥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과드립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을, 자, 이거 딱 보면 if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자리에 품사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이 동사로 많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중에서 inconveniences가 정답이었잖아요. 얘가 반대말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in이 가려진 이 convenience라는 단어를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편리함, 이렇게 많이 아시는데요. in이 붙으면 지금 inconveniences라는 단어가 예상했겠지만요. 불편함이라는 명사도 가능해요. 당연히. 그러나 동사도 가능합니다. 명사, 동사가 다 되게 특이하죠. 여러분, convenience라는 단어는 명사밖에 안 돼요. 편리함. 그러나 inconveniences는 명사, 동사가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동사라고 할 만한 건 유일하게 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동사 없는데 뭐지? ENC는 보통 명사인데 막 이렇게 따졌으면 되게 헷갈렸을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단어니까 잘 잡아두세요. 자, 얘가 명사라면 불편함, 동사라면 뜻이 뭐겠습니까? 불편하게 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쓰인 겁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내가 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왔고요.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만약 당신이 캔슬하고 싶으시면 당신의 주문을 이 딜레이 때문에 캔슬하고 싶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부사 의문제가 나왔죠. 자, 빈칸 나오고 쉼표 나와가지고 뒤에 저를 딱 받고 있는 접속부사 의문제. 아주 대표적으로 토익 파식스가 사랑하는 유형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석차를 보면 되겠죠. otherwise는 그렇지 않으면 accordingly 아까 기억나시죠? accordingly 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므로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ndeed 사실상 이런 식의 문맥입니다. 자, 근데 앞에서의 문맥이 뭐였어요? 나한테 알려주세요. 만약 당신이 캔슬하고 싶으시다면 이 딜레이 때문에 그냥 아예 캔슬하고 싶으시다면 알려주십시오. 자, 근데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죠? 당신이 배송을요. 아마 3주 정도, 오늘로부터 3주 정도의 배송이 온다고 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으니까 뭐가 맞습니까? 자, 캔슬 하시려면 캔슬 하십시오. 예? 나한테 캔슬 하시려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배송이 제대로 3주 만에 3주에 걸쳐서 가게 될 것입니다. 대략 3주가 배송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이나 otherwise가 연결하는 게 지금 문맥이 깔끔했습니다. 그래서 접속부사의 문제는 그냥 위부터 해석해서 오면서 문맥상의 연결을 뭘로 해주느냐. 그냥 단순한 해석 문제라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 30문제를 갖다가 최대한 꼼꼼하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좀 다른 문제의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좀 응용까지 좀 해가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굉장히 길게 꼼꼼하게 해드렸는데 제가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 뜻을 막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해설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웬만하면 오늘 강의 이렇게 챙겨보시고 해설지도 한번 챙겨보셔서 어휘 모르는 거 있거나 하는 걸 좀 더 추가적으로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많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나올 때가 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많이 추렸어요. 혹시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응용이 돼서 어쨌든 토익 문제 유형은 거기서 거기니까요. 응용이 돼서 또 비슷한 유형들이 겹치게 나오게 되는 게 이번 달이나 다음 달 토익이 되는 거니까 반드시 복습을 한 번쯤은 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예상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다음 달에 또 토익 공부 더 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 예상 강의에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토익 시험 잘 보시기를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